무인 이런 가게들이 있어요. 네. 주인도 없고 막걸리 통에 있고 잔 있고 멸치하고 마늘종 같은 거 이렇게 고추장하고 그냥 산에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은 일반 둘레길보다는 조금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조금 힘든데 가다 보면 덥고 막 하면은 그 막걸리 2,000원 돈통이 있는데 2,000원 갖다 넣고 그건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연하게 제가 그 막걸리를 거기다 갖다 놓는 분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뭘 질문한답시고 질문한 게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벌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뭐 얼마나 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를 막걸리 한 통을 짊어지고 3km를 왔대요. 3km를 왔는데 그 3km를 올 때 돈 보고 왔겠냐? 어떡해. 네. 돈 보고 왔겠냐? 그렇지 않고 어느 날부터 이 둘레길이 개발돼 가지고 이 산골에 사람이라고는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이런 둘레길이 생겨서 여기 이렇게 사람이 오고 가는 게 자기는 너무나도 그게 좋았대요. 그래서 꼭 그 막걸리 한 잔이 갈증 날 수 있는 그 자리에 갔다가 무인 가게를 만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이 그런 천박한 지식적인 것으로 이 자본주의의 사고로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세상을. 그러니 얼마나 다양하게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데 흑백 논리를 보는 거예요. 돈이 되냐 안 되냐. 얼마나 천박해요. 그래서 되게 한 대 맞은 거죠.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퇴직하면은 시간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들은 얘기는 있고 하니까 그 시내에 나가서 갤러리 같은데 이런 데 한 번씩 가서 보고 다녔어요. 네. 근데 뭘 알아야 뭘 보지.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갔다가 그냥 나오는 거죠. 아, 이게 진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게 거기 또 느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뭔가 좀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세상을. 그래서 아는 게 없구나 이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을 조금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후배가 방통대를 적을 두고 자기가 좀 다녔는데 그때 자기도 그 과가 그렇게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좋았다. 그래서 이건 형한테 딱 맞을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그날 그 공방에서 와가지고 바로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했더니 와우, 진짜 내가 신천지 딱 원하던 딱 찾던 그 공부예요. 그래서 책에 내가 퇴직 후 가장 잘한 일이 이 학과를 찾은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시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림을 보는 뭐 이런 방법, 음악을 듣는 방법, 또 뭐 풍수에 관련된 것도 배울 정도로 그만큼 이게 포괄적인 지식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4년 과정인가요? 네, 4년. 그래서 와, 저는 배우면서 이 책을 쓰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한 학기에 5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책값까지 다. 우와. 보통 48만 원 정도 해요. 그 교수님들도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이 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적극 권장하고, 친구 하나도 작년에 등록했고 후배 하나도 등록해서 이제 올해 2학년 올라가요. 그러면 학부만 있나요? 석박사? 아니요, 석박사도 있어요. 석박사는 물론 이제 석박사 과정은 경영 뭐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몇 가지가 안 되고, 사실 저는 이제 올해 그 석사 과정에 문예 창작과가 있어서 그걸 지원할까 했는데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부족하시네요. 그렇죠. 할 일이 많아지셔서 문예 창작도 하고 싶으신 걸로 그렇죠. 봐서 그 다음에 이 짧은 5, 6년 기간에 책을 지금 3권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창작 욕구라든가 글 쓰는 솜씨 이런 게 내재되어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거 아닐까. 어떻게 이 3권을 쓰시게 됐는지.
이게 책은 저는 이제 직장을 처음부터 이게 사람을 관리하는 보직을 맡아서 했어요. 그것도 주부 사원들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정신 연령이 항상 어리니까 그때부터 그 좋은 글귀 이런 것을 이렇게 항상 스크랩 해가지고 조의 시간에 이용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뭐 신문을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하면 좋은 글귀 오려가지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아침 조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그 효과가 되게 컸어요.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남한테 누군가에게 내가 작은 글 하나가 이런 영향을 주는구나. 그런 걸 제가 조금씩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그 책을 쓴 것도 그런 게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런 동기가 됐고 첫 번째가 제가 2016년도에 이제 굿잡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은 사실은 서간문 형태의 책이거든요. 네.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을 많은 문의를 해왔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월요 편지 형태로 그 산에 아름누리에 이렇게 올려 쓴 거예요. 네, 사모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하시고 자녀 양육을 주로 하셨죠. 예. 그러시면 그 작가님은 제가 뵙기에 굉장히 내성적이시고 차분하신데 사모님은 성격이 비슷하신가요? 저보다는 조금 보면은 좀 외향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막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 잘 표현하는 스타일? 여성들은 대부분이 경련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오후와 오전 이렇게 나누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경련기를 잘 이겨내는 사람, 뭐 그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50대에서 50대 중반 이 사이에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신체적인 것도 그런데 우울감, 그다음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해왔던 일이 사라졌고 그렇죠. 할 일이 연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모님은 뭐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하셨나요?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나 어떤가는 제가 이제 모르지만 현재는 그 포토테라피라고 사진 치유, 보통 예술 치유, 식물 치유 하듯이 그런 사진 치유를 강의도 하고 뭐 하는데 한 14, 15년 전부터 그 공부를 하더라고요. 오래되셨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40대 후반? 네네. 그때부터 그 사진 공부를 하고 심리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심리와 사진을 접목한 그런 생소한 그 분야를 갖다가 그럼 만드신 거예요? 뭐 혼자 만든 건 아니고 다른 또 먼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지금은 저보다 엄청 바쁘고 또 되게 즐거워하고 이게 뭐 우울하고 뭐 이런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도 어느 정도는 공유하겠지만 또 다른 길이잖아요. 그거를 아마 배우시면서 사진이라는 본연 좋아하는 일을 찾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게 작가님보다 더 굴곡이 좀 덜하게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인생.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인 조로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조로바가 주인한테 나한테 갖다부터 윽박지르지 마라. 그리고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조로바가 하는 얘기가 자유란 말이요. 자유.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란 자고로 자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뭐 제가 이 퇴직 이후에
힘들어하는 것도 그 자유라는 것을 잃고 왔기 때문에 힘들은 거고, 또 여성들도 그냥 가사에 묶이고 오로지 자녀 양육과 남편 뒷바라지란 이런 것에 묶여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인간인데 왜 내 자유가 없겠냐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자유가 없는 퇴직은 무효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결국은 인간은 자유, 이게 자유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죠.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저는 그런 시간들이 여성들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 게, 남자만이 퇴직의 자유가 아니고 저는 더 어떻게 보면 여성들한테 더 절실한 자유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서 완전히 독립되어 나가고 그랬을 때 엄마로서 느끼는 그 허무함, 예, 우울함,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고 어떻게 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집착이라고 봐요. 집착. 예, 아이들, 이게 자기 내의 생활이 없으니까 그게 내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아이한테도 해가 되고 나한테도 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뭔가 독립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거,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순간. 근데 그 집착하고 있는 순간 아이는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것이죠. 또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자율적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이게 그만큼 약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긍정적이지 않고 나한테도 긍정적이지 않고,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일이 있으면은 신체적 이런 도로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뭐 정신적으로는 저는 이 갱년기 이런 것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내 생활이 없고 내 삶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 진짜 아이들이 떠나가서 독립을 할 때 엄마가 독립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뭘 해놓은 연습이 없기 때문에 나를 모르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교육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렇다고 내 인생을 구조에만 맡겨놓고 내 인생 살려내라 할 수 없으니 여성분들도 아이들 키우면서 나를 찾아야 된다. 지금 사모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보통 중학교 정도 가면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보통 남편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또 그 나머지 낮 시간대가 충분히 자기 개발, 자기 역량을 갖다가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직장에 있을 때도 여성 정책을 되게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어학비 지원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룹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저희 회사가 했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안 게, 어느 날 이게 롯데월드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점심을 먹고 쌈고 하면서 더우면서 실내를 워낙 넓으니까 실내에서 잠깐 앉아 있는데, 유모차를 끌고 있는 젊은 엄마가 이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유모차에서 자고 그 유모차에서 그래서 야, 그 충분히, 왜냐면은 지금 옛날에는 엄마들이 손이 안 가고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온갖 도구들이 다 잘 돼 있어요. 유모차, 뭐 이런 보행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도구들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내가 의지만 있으면, 자기 역량 개발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무상 교육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하다하면 또 어학 공부라도 하고, 그리고 전부 다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사내에 강의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만들어가지고 오면서 와서 이수할 수, 무료로 전부 다 이수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에 여성들이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 번 정도 시도해보는 시간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나.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성장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서 있으려고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그런 동기부여만 이루어진다면 여성들도 충분히 자기 성장을 위한 시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 막상 또 다 찾으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결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도 특히 노후에는 공부를 하려면 벗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도 요즘은 모임이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독서 모임도 온라인에 있고 토론 모임도 온라인에 있고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온라인에서든 어디서든 나만의 어떤 공동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같이 평생 학습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연령에 맞는 교육 시스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50+ 서울 뭐 이런데 그러면 캠퍼스가 서부 캠퍼스 뭐 북부 캠퍼스 다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 사이트에 가보면은 어학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다루는 거, 모바일 뭐 이 전화기 가지고 뭘 만들고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음악, 뭐 국악, 또 뭐 켈리, 뭐 없는 게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는 게 없어.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그냥 집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래요. 야, 니네 구청에 들어가 보면은 진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것도 싸요. 10,000원, 15,000원, 3개월에 20,000원 그래요. 근데 그런 데서 가서 자연스럽게 모이다 보면은 그 인근에 있는 주변 사람,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또 자연스럽게 작은 커뮤니티들을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몇 분만 계셔도 좋은 일과 좋아하는 몇 분만 계셔도 매일 즐겁겠죠. 그럼 그게 저는 이제 있으면서 저는 이제 서울 강북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다산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6개월간 하거든요. 다산 아카데미.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안에서만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수원성도 가요. 수원성을 쌓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성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 다 현장에 가서 배우고, 또 강진의 다산초당을 가요. 다산초당에 가서 그 유배 생활을 할 때 그 정약용 선생이 머물렀던 그곳도 가서 가고. 그러면은 그냥 가냐? 가면 뭐 점심도 사주지, 뭐 여기 두물머리에 있는 그 다산 생각 거기도 가서 또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도 그 현장에 생생한 이분이 머물렀던 그 공간도 가서 보고 이 사람이 공부했던 이론적인 거, 이 사람에 대한 공부도 안 해서 이론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지자체에는 강북구에는 이제 그런 아카데미가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자기 그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존에 오던 관성과 그 인맥들을 그냥 끌어안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혼자 되는 연습, 혼자 즐겁고 사색을 하든 하고 싶은 일 하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요구사항을 알아야지 그 다음 걸 할 수 있겠고, 또 그걸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누구든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노를 즐길 수 있다. 이게 방송통신대는 그러한 유익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졸업을 해도 우리는 이제 학부 같은 것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12년, 그러니까는 세계과를 12년을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법대 다니고 동대 다니고 이렇게. 왜? 공부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50만 원도 안 되는 돈 내고 훌륭한 교수들이 전문성 있는 그 지식을 갖다가 얻을 수 있고, 내가 또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또 학습 동아리가 있어요. 이게 몇몇 모여가지고 또 공부하는 동아리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입해서 또 같이 어울려서 공부를 하고. 이게 인생 오후에 하는 공부는 가능하면은 그런 공동체에
여럿이 좀 이런 동호회 비슷하게 모여서 커뮤니티 형태로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되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자기 지식 혼자 공부하면은요 자기 지식에 매몰될 수 있어요. 자기 경험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알고리즘에 빠져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거 이상을 갖다가 넘어서들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념이 강해져요. 신념이 강해져. 이게 신념, 믿을 신이 아니고 사실은 새로울 신,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공부한 게 한정돼 있고 내가 알고 싶은 거 이런 거죠. 내가 보고 이게 나이 먹을수록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 주변 사람들로 트러블이 생기고 트러블 생겨 단절. 저는 50이 넘고 나이가 들면 다 후덕해지고 마음이 넓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마음 생각을 바꾸는 거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새로운 지식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옛날 내 사고로 세상으로 엄청 바뀌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나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에 대한 그 유튜브만 찾아보니까 더 그 알고리즘에 고리에 걸려가지고 구독을 하면 그 생각만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고 맞아. 다른 생각을 또 듣지 않기 때문에 토론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 확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내 생각에 갖다가 침범하면은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걸 너도 그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너 같은 놈 앞으로 안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젊은 세대와 대화가 되고 서로 돕는 관계로 있어야지 이렇게 그 새 문물에 물을 댈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이 밑에 세대한테 물어보면 정말 대화가 안 된대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세대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래 세대들은 우리랑 대화하기 힘들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이 긴 여생에 존중받지 못하고 고집센 노인으로 그렇죠. 치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가님 말씀처럼 마음을 열고 자꾸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되겠다.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직장에서도 꼰대 문화가 심각할 정도로. 근데 보통 그 꼰대 문화는 그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없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살아왔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니까 지금 세대들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먹고 노는 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는데 요즘 세대들은 회식도 싫어한다고 그렇게 하냐? 나는 회식을 갖다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 말하는 꼰대 소리에 듣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다. 그런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 차이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저는 바로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걔네는 물어보면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존중을 하는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질문하는 사람은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중과 존경의 문화가 없어진 이유는 이 땅에 질문이 사라지면서 없어진 거예요. 질문. 근데 질문이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면 경청만으로도 그러면요. 띄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듣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 배척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야지 이 습관을 놓으면서 젊은 세대와 화합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했어요. 그 경청. 근데 사실은요, 듣기만 해도 돼요. 네, 맞아요. 듣기만 해도 80%는 소통해요. 맞아요. 이게 보통 기성세대들이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자꾸 얘기하려고 듣지 않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절이 생기는 거고 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시대에 안 맞는 말인데. 그렇죠. 자신감 있게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회사 조직에서도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자꾸 얘기하는 조직이 그런 세대 갈등이 많아요. 세대 갈등. 저는 그 답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질문을 적절하게 이렇게 한다면은 충분히 존중받고 존경받는 이런 그 조직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도 그래서 그런 문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노를 놓고 노후만을 놓고도 뭐 작가님과 뭐 하루를 얘기해도 다 끝나지 않을 거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은퇴라는 거는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을 놓고 자기 자신한테로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 내가 나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스스로 뭘 좋아하느냐, 뭘 하고 싶으냐 물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발굴해내고 열심히 찾아서 내 마음과 쏙 맞는 여러 곳에 함께 하면서 이 긴 여생이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한 분이라도 더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알아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네. 각자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열심히 찾아서 매일매일 막 이렇게 설레는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